지난 토요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무릅쓰고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죠. 이후 여당에서는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과 폄훼 발언, 징계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문제에 이어서 5.18 진상규명 문제가 여야 갈등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과 한국당의 대치 그리고 꽉 막힌 국회,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은 한국당의 중진이죠. 김재경 의원 연결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5.18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기를 좀 꺼려하셔서 인터뷰를 좀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김재경 의원께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5.18 문제인 만큼 다른 의원분들은 좀 곤란해 하셨나 봐요. 의원님은 괜찮으신 거죠? 예. 아주 민감한 문제고, 예. 소위 말해서 이게 또 혹시라도 거기서 예. 예기치 않은 결과가 빚어지면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겠죠. 예. 의원님께서는 뭐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평소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계시니까요. 예, 예. 주말 얘기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죠. 황교안 대표가 이제 광주 시민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곳이기에 광주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뭐 좀 진정한 반성이나 진성 규명을 위한 별다른 행동도 안 하고 광주를 간 건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 광주 시민들의 그 아픈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광주를 방문한다는 게 우리 당이나 대표로 봤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예. 그렇지만 황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환영받으러 가는 건 아니다. 예. 가야 할 자리고 또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을 좀 봐달라. 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만 예. 어쨌든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5.18이나 세월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게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피해가려거나 그다음에 미봉적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그럼 결국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걸 뒤수습하는 예. 이런 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항상 우리한테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도 어차피 우리가 뭐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풀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적기에 그걸 풀어가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광주 시민들의 아픈 부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뭔가 선제적으로 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문제하고 하나는 이제 당내 5.18에 대한 폄훼 발언을 했던 의원들의 징계 문제 같은데요. 이걸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우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문제인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한국당 책임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우선은 그 약간 좀 달리 이제 보는데 이 이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문제는 우리 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은 좀 지나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명단을 냈잖아요. 3명의 명단을 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이제 부적합하다라고 대통령이 이제 보시고 임명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당에서 이걸 안 하려고 해가지고 협조를 안 해서 안 했다라는 이런 비판은 사실과 좀 다른 것이고 그리고 다만 그 사람이 적격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있는데
어차피 위원회라 하면은 서로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이제 구성체 아니겠어요. 예. 혼자서 판단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그 위원회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예. 저는 좀 더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는 그 이제 제도적 취지를 예. 반영을 해서 예. 조금은 거기에 이제 넓게 그건 포용해야 되지 않았을까 예.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뭐 정말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 조금 더 이제 뭐 정치권이라든지 서로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따져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 법에 명시된 법적 자격 요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청와대가 위원 선임을 거부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건 청와대의 의견이고요. 예. 그다음 그때 이제 부결 이후에 나 대표는 우리 당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격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취지라면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뭐 다른 의견을 낸다 해서 그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거나 프로세스가 진행되지는 안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무슨 의결 정족수나 그다음에 의사 결정에 대한 다 예. 내부적인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목소리 내는 사람들끼리 모을 것 같으면 그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좀 다르니까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 누구 예. 의견이 맞는 건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애초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오해를 받은 이유가요. 오랫동안 뭔가 좀 위원들을 추천을 안 하다가 막상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을 한 위원들이 법적인 자격 요건에도 충족이 안 된다. 이래서 정말 한국당이 이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약간의 의심을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예. 아까 처음에 우리 이제 인터뷰 시작에서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이 광주 문제라든지 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그동안에 좀 적극적인 자세와 선제적인 해결책을 제시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꾸 자격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예. 오늘 이 인터뷰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격 문제는 뭐 그 정도로 하고요. 네, 네. 의원 징계에 관해서 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8345번님께서 예. 황교안 대표는 5.18 폄훼 발언 당사자들 징계해야 합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런 의견 지금 주고 계신데요. 네. 이 징계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는데 이걸 실행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계속 안 열리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건 왜 안 열리고 있는 건가요? 뭐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를 분명히 당에서 할 거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그 시기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걸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민감한 해난들이 연달아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좀 놓쳐버린 그런 아쉬움이 좀 저는 예.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예. 이 이제 제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예. 국회의원 제명도 재적의원 3분의 2의 그 의결 정족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른 뭐 징계 같으면은 굳이 의원총회에 의결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명은 이제 그 절차를 거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당의 의원들의 다수의 견해는 예. 잘못한 건 맞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제명은 좀 과한 거 아니었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수 의원들이요? 그러니까, 예.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이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원총회 얹었는데 예. 의원총회에서 제명은 과하니까 부결을 했다든지 다시 좀 징계 종류를 달리 해봐라라고
한다면 그 폭풍이 간단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기라든지 여러 상황을 봐서 이제 이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종명 의원이 5.18에 대해서 뭐 그런 정도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또 어떤 수준의 징계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크게 보면은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탈당권요. 뭐 그다음에 제명 다음의 그 중징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윤리위원회의 결정 직후에 몇몇 의원들하고 이제 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 생각도 그랬고, 야 이거는 너무나 극단적인 처방이 되어버려서 예. 오히려 당과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반드시 맞는 결정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 징계가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종명 의원의 징계의 발언이 종류가 극단적이었던 너무, 거 아닌가요? 예. 뭐 그 발언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바로 그 직후에도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징계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좀 합당한 징계가 되어야 이게 예. 되는데 이게 조금 지나쳐버린 바람에 어쨌든 그 절차를 밟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부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호프 모임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예, 2359번님께서는 호프만 하고 끝나는 모임이 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1120번님이 무조건 대립각만 세우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바람들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오늘 모임을 기점으로 좀 국회 정상화가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비교적 예. 그래도 이제 새로 막 바뀌고 이런 분위기도 있고 또 원내대표들이 몇 면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결론을 떠나서 좀 다양한 여러 의견들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예. 이 문제는 어차피 이 답을 저는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제안이 있어야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답은 여당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네.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당 원내대표가 들어줄 수 있을까요? 100% 수용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예.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건 뭐 이 정도면 또 다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봐도 되겠다 하는 정도는 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예. 이걸 뭐 제가 당 지도부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장외로 나갈 때는 나가는 순간 들어올 걸 고민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사실은 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 이 이제 패스트트랙은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고 일단 장외로 나가는데 왜 그러냐면 예.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며칠 뒤에 있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장면이 바뀌면 어차피 여당에서 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아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당 원내대표 선거를 일종의 네. 출구로 간주하고 장외로 나갔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서로 할 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전혀 그 논리에 맞지도 않는 걸 그 예. 원내대표 주도로 일을 이렇게 벌려놨고 예. 이제 새로운 이 장면이 열렸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답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 의원님께서 지금 여당 원내대표라면 네.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패스트트랙은 예. 사실은 이게 철회가 안 되죠 법적으로. 상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
성사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그건 이제 예. 다른 당의 뭐 경위 높으신 의원님께서도 이게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 예, 뭐 이런 예, 말씀하시면서 예, 예. 성사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 너무 여기에다가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양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5.18 진상규명 문제 그리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입장 얘기해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